안녕하세요. 8월 셋째 주 K 주식시장. 정말 열기가 대단했죠? 네, 안녕하세요. 특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그런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지난 한 주의 핵심 이슈,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시장 흐름까지 한번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야말로 기대와 우려, 이게 교차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네.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아주 큰 이벤트를 앞두고 관련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막 피어오르기도 했고, 또 반면에 중국 관련 이슈라던가 개별 산업의 변동성도 이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좀 같이 풀어가면서 시장의 맥을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지난주 시장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들 하이라이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뭐니 해도 가장 큰 관심사는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여기에 주요 그룹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 같이 간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히 원자력, 조선,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들이 시장에 스포트라이트를 그냥 확 받았죠. 네, 맞아요. 특히 그 마스카라고 불리는 한미 조선 해양산업 협력 증진 방안, 이걸 포함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동력이었죠. 아하. 근데 이게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요. 이번 회담이 한국 산업의 그 글로벌 공급 막내 위상이나 기술 주권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냐 하는 좀 더 큰 구조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원전 분야만 봐도 수주 관련 논란하고 또 협력 기대감이 같이 있었잖아요. 이게 막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였는데 이건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한국형 원전의 기술적, 지정학적 입지를 둘러싼 복잡한 셈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단순한 뉴스 반응 이성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을 진짜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중국의 한한용,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 금지령이 이거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었어요. 아, 네. 정말 뜨거웠죠. 중국 당국에서 해외 드라마 쿼터, 그러니까 수입 제한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영상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 주가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침 또 그때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K-팝 데몬 헌터스. 이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K 콘텐츠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이 소식에 힘입어서 사마네트웍스나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이 정말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사마네트웍스하고 아센디오는 아예 가격 제한폭, 그러니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와, 상한가까지.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은 가능성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지 또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섣부른 낙관은 좀 경계해야겠죠. 맞습니다. 기대는 큰데 현실적인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미국 시장 중심으로 냉동 김밥 인기가 식을 줄 모르면서 관련 기업들이 계속 주목받았고요. 네, 김밥. 또 AI 관련주들은 한때 이거 거품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도 보였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하고 방위산업 관련주, 이것도 지정학적 뉴스에 따라서 서로 엇갈린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뭐랄까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그럼 시장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주 초반에는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제기됐고요. 여기에 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AI 산업 과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기술주들이 좀 부담을 느꼈죠. 네, 그 발언이 좀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됐죠. 네, 그렇습니다. 주 후반에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원자력, 조선, 반도체 같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좀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심리가 좀 개선됐군요. 네, 수급,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 흐름을 좀 보면요. 주 초반에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후반 들어서는 일부 매수세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매도 강도를 좀 줄이는 그런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저희가 준비된 자료를 보면 주 초반에는 기술적 지표상으로 좀 안 좋은 신호를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같은 추세 지표가 꺾인다거나 아니면 MACD, 즉 이동평균 수렴 확산지수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등 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이었죠. 아하.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런 지표들이 상승 반전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가 기술적 지표에도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난주 시장을 달궜던 주요 테마들을 하나씩 좀 더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잠시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본 분석 내용은 2025년 8월 22일 금요일장 마감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분석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항상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장 주목받았던 한미 정상회담 관련 테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여러 산업이 엮여 있었죠. 네, 그중에서도 원자력 발전 테마가 정말 가장 극적인 한 주를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극적이었어요. 네. 주 초반인 19일에는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불거진 논란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조건이 우리 쪽에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른바 불공정 계약 논란이었죠. 그 논란 있었죠. 이 소식에 한전 KPS, 그러니까 발전 설비 정비 전문 기업이죠. 그리고 원전 설계를 담당하는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막판에 극적으로 반전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방한한다는 소식과 함께 원전 협력 논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또 결정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거의 원전 동맹 수준의 협력 강화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와. 22일 금요일에는 BHI, 우리기술, LS 엘렉트릭 같은 원전 설비나 기자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죠. 황주호 한수원 사장 역시 논란에 대해서 충분히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투자 심리 회복에 좀 힘을 보탰고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한 수주 문제를 넘어서 한국 원전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나 지정학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엎치락뒤치락했네요. 그럼 다음은 조선 및 조선 기자재 분야를 살펴볼까요? 여기도 변동성이 꽤 컸던 것 같은데요. 네. 19일 월요일에는 중국 관영 매체에서 마스가, 즉 한미 조선해양산업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약간 견제하는 듯한 보도가 나왔어요. 네. 여기에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도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HJ중공업, HD 현대미포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좀 하락했죠. 그랬군요. 하지만 금요일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요? 맞습니다. 22일에는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동행 소식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소유의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다시 확 살아났습니다. 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그리고 선박 부품업체인 일승 같은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죠. 최근에 국내 선박 엔진 공장들 가동률이 100%를 넘어섰다는 소식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네네. 단순히 수주 기대감을 넘어서 미국의 해양 안보 전략과 연계된 한국 조선업의 역할 강화 가능성, 이런 게 부각된 겁니다. 반도체 섹터는 어땠나요? 그 AI 거품론 때문에 잠시 휘청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20일에는 샘 알트먼 CEO의 AI 산업 과열 우려 발언, 이거랑 함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반등했군요. 그렇습니다.
22일 금요일에는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동행 소식과 함께 양국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나 기술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죠.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번 방미 기관 중에 미국 텍사스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거 추가 증설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확 끌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방위 산업 테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은 약간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19일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전쟁 종식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네. 이것이 곧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건설기계 업체인 오느리 NM이나 농기계 업체 TYM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했죠. 아하. 개별적으로는 비료 업체 누보가 9월부터 우크라이나에 비료를 수출한다 이런 소식을 알렸고 TYM은 필리핀에 트랙터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런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재건주를 움직였다면 방위 산업주는 그 반대였겠군요. 정확합니다. 방위산업 테마는 19일 정상회담 추진 소식에 주가가 좀 하락했지만 22일에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는 추세가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방탄복 소재 같은 걸 만드는 삼양컴텍은 14% 넘게 급등했고요. 군통신장비 업체 센서뷰, 미사일 같은 정밀타격 무기를 만드는 LIG 넥스원, 자주포와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재건주는 평화 무드에, 방산주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나 국방비 증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소게임 같은 양상을 보이죠. 그러네요. 시소처럼. 따라서 관련 국제정세 변화와 뉴스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뉴스에 따라 울고 웃는 테마들이네요. 이번에는 전력 설비 및 전선 테마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20일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대상에 변압기나 전선 같은 전력 설비 품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당연히 국내 관련 업계의 피해 우려가 커졌고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했죠. 악재였군요. 그런데 금요일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요. 맞습니다.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미국의 전력 생산 능력을 현재의 2배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발언이요? 네, 여기에 우리 정부도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와, 진짜 반전이네요. HT&D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LS, 한전산업 등 변압기, 전선, 전력망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세 이슈라는 악재보다는 AI 발전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른 중장기적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이 거대한 흐름에 시장이 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전력 설비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네요. 그 외에도 주목할 만한 테마들이 많았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짚어볼까요? 먼저 김밥 테마, 특히 냉동김밥의 인기가 여전합니다. 김밥,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K-팝 데몬 헌터스 흥행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일에 냉동김밥 및 핫도그 제조업체인 우양, 그리고 한성기업 풀무원 등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우양은 미국 내 핫도그 판매가 크게 늘었다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였죠. 네. 최근 K푸드의 대미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이런 통계도 있었지만 김밥 테마는 이걸 상쇄할 만큼 아주 강력한 개별 모멘텀을 보여주었습니다.
게임 테마는 19일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개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특히 대작 붉은 사막 출시를 앞둔 펄어비스, 그리고 신작 공개 및 3분기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리튬 및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쪽은 좀 그랬습니다. 19일에는 중국의 대형 배터리 업체 CATL이 리튬 광산 채굴을 일부 중단한다, 이런 소식에 리튬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하이드롤리튬이나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세비캠 등이 잠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22일에는 분위기가 좀 싸늘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생산 능력이 실제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고, 이게 향후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된 거죠. 아, 공급 과잉 우려군요. 네, 결국 LNF,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세빛캠 등 대부분의 2차전지 소재 및 배터리 관련주들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및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뉴스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의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은행 총재 및 주요 금융그룹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네. 또 내년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아니라 민간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KCT, 한네트 등이 22일에 상승했습니다. 결제 솔루션 업체 다날이나 보안 업체 K사인 등도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였고요. 마지막으로 로봇 및 인공지능 AI 테마는 어땠나요? 그 AI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했군요. 네, 20일에 AI 거품론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2일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힘을 받았습니다. 아, 정부 정책 발표요? 네, 기업과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서 AI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는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특히 사람처럼 두 팔 두 다리로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죠. 네. 이 소식에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기술을 가진 로보티즈, AI 코딩 교육 관련 기업 로보로보, 물류 로봇 솔루션 업체 클로봇 등이 상승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였군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및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뉴스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의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은행 총재 및 주요 금융그룹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네. 또 내년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아니라 민간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KCT, 한네트 등이 22일에 상승했습니다. 결제 솔루션 업체 다날이나 보안 업체 K사인 등도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였고요. 마지막으로 로봇 및 인공지능 AI 테마는 어땠나요? 그 AI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했군요. 네, 20일에 AI 거품론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2일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힘을 받았습니다. 아, 정부 정책 발표요? 네, 기업과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서 AI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는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특히 사람처럼 두 팔 두 다리로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죠. 네. 이 소식에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기술을 가진 로보티즈, AI 코딩 교육 관련 기업 로보로보, 물류 로봇 솔루션 업체 클로봇 등이 상승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였군요.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좀 눈에 띄었던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 그러니까 하루 가격 상승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19일에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영상 콘텐츠 제작사 사마네트워크스하고 영화 엔터테인먼트 업체 아센디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20일에는 콜마그룹 오너일가의 지분 경쟁 가능성이 부각된 콜마 B&H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한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확 집중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아주 크게 늘어난 종목들도 있었나요? 네, 거래량은 주가 움직임의 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그렇죠. 19일에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몰렸던 사마네트워크스, 펜엔터테인먼트 등 영상 엔터주들의 거래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일에는 김밥 테마로 주목받은 우양,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콜마 B&H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요.
22일에는 방송 관련주 IMBC하고 방산주 삼양컴텍의 거래량이 최근 열흘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많이 터지면서 주가 급등을 뒷받침했습니다. 기술적 지표가 좋아진 종목들도 있었을 텐데요. 네, 예를 들어 18일에는 식자재 유통업체 푸드웰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돌파, MACD의 영선 돌파, 그리고 스토캐스틱, 소나, CCI, RSI 등 다양한 보조 지표에서 동시에 긍정적인 신호,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아, 여러 지표에서 동시에요? 네, 20일에는 콜마홀딩스하고 콜마 B&H 역시 여러 보조 지표에서 매수 신호가 포착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뒷받침했죠. 이런 기술적 지표들은 주가의 추세나 과열 또는 침체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저가, 그러니까 일정 기간 중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20일에는 건설 경기 부진 우려 속에서 현대건설, DLENC,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주들하고 식품주 오리온, 그리고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았던 더본코리아 등이 석 달 또는 1년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기업 HLB하고 그 관계사들, 2차 전지 장비 업체 에센시스 등도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22일에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대진첨단 소재가 급락하면서 석 달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적 지표가 나빠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18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부품업체 마이크로 콘텍소라고 바이오 장비 업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여러 기술적 지표에서 동시에 하향 돌파 신호, 즉 매도 신호를 나타내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20일에는 신약 개발 기업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5개 지표에서 하락 신호가 포착되었고 카카오페이나 한미 반도체 등도 복수의 지표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22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가격 하락 우려가 확산되면서 에코프로 BM, LNF, 세비캠 등 2차 전지 관련주 대부분이 다수의 기술적 지표에서 하락 신호를 나타내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주가와 거래량 패턴을 바탕으로 미래 주가를 예측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 데이터 기반이죠. 네, 신고가나 상한가, 거래량 급증 같은 현상은 강한 매수세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단기 과열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저가나 기술적 지표 악화는 하락 추세를 나타낼 수 있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한 과매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죠. 네. 따라서 기술적 지표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기업의 실제 가치나 성장성 등을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 그리고 최신 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기술적 지표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다음 주 8월 넷째 주 시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단연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월요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입니다. 네, 역시 정상회담이군요. 네, 공동 발표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특히 우리가 계속 주목했던 원자력, 조선, 반도체, 방위산업 등 이 경제협력 분야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게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그 경제사절단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투자 계획 발표 여부도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네. 또한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중국의 한한령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지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더불어서 주중에 발표될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 같은 주요 글로벌 경제 지표들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좀 눈여겨봐야 할 변수입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관련 테마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네요. 네,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역시 국내 증시 전체의 투자 심리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이므로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좀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처럼 특정 테마가 막 빠르게 주목받았다가 식는 테마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또 한미 정상회담 같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단기간에 급등한 테마를 무리하게 따라가는 추격 매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추격 매수 자제. 네, 이미 기대감의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뉴스나 이벤트 결과가 기대에 미칠 경우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둘째, 변동성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정 테마나 종목에 투자 자금을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종목이나 산업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산 투자. 네. 또한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 사거나 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활용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셋째, 섣부른 예측보다는 확인 후 대응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그 내용이 실제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 즉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실적 개선에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아, 확인하고 움직여라. 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단기적인 테마의 등락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는 우량 기업에 주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K 주식 시장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기대감과 함께 중국 소비, AI, 에너지 등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구체적인 경제 협력의 내용들이 과연 우리 산업 구조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지,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쩌면 이번 회담이 가져올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미래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해쉬운 K 주식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차고 유익한 시장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